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된 제주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주말 사이 많은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제주시 이호태우 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빗방울만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주에 내려졌던 호우특보도 대부분 해제되면서 지금은 제주 산간의 호우경보, 추자도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젯밤 소강 상태를 보이던 비는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지만 빗줄기는 점차 약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지금까지 내린 비는 한라산 삼각봉이 353mm, 제주 58mm, 서귀포 132mm 등입니다. 제주에 머물던 장마정선은 조금씩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기상청은 내일까지 제주도 산지에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한라산 삼각봉에는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의 강풍이 관측됐는데요. 한라산 돈내코 코스가 폐쇄됐고 백록담 정상 탐방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제주시 연동의 공사장 펜스가 넘어지는 등 강풍 관련 신고 3건이 접수돼 119가 안전조치를 벌이는 등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오늘까지 최대 순간풍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예상되면서 비닐하우스와 간판 등 시설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제주공항의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미리 운항 일정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에 발효된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바다의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280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 6명 가운데 4명은 제주도민이며 나머지 2명은 러시아에서 입국했거나 업무차 제주에 들어온 뒤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까지 제주 지역 백신 1차 접종자는 전체 도민의 29.3%인 19만 7,900여 명, 접종 완료자는 10.1%인 6만 8천여 명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오현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원격 수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과 모레였던 3학년 기말고사 일정을 오는 19일과 20일로 조정했습니다. 한편 오현중 학생과 교사 등 365명이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가 이제 11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현직 교육의원 등이 출마 의사를 굳혔거나 고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선거와 같이 이성문 교육감에 맞설 보수 후보들의 단일화가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도지사 출마설까지 나돌았던 이성문 교육감은 3선에 도전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코로나19와 학사 관리 등을 이유로 출마 선언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어느 한 곳이라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도 믿음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연말에 대해서 연말 연초에 저희 진로와 관련된 입장을 지난 선거에서 보수 진영의 단일 후보로 나서 근소한 차이로 고배를 마셨던 김광수 전 교육위원은 여러 사람들을 만나 조언을 구하고 의견을 들으며 서력을 벼르고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에 참여했던 고창근 전 교육청 교육국장도 제주 교육을 제대로 이끌어보겠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며 바닥 민심을 살피고 있습니다. 부곡남 제주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김장영, 김창식 교육위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여론의 추이를 봐가며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변수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 김광수 전 교육위원은 무조건적인 단일화에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고 고창근 전 국장을 비롯한 나머지 4명은 합리적인 단일화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3년 전 선거구 한 곳을 뺀 나머지 4곳에서 후보 한 명이 출마해 무투표 당선을 기록하며 주민 대표성 논란이 일었던 교육위원 선거. 이번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오대익 의원 지역구엔 교육청 간부와 교장 출신 등 3명이 노리고 있고, 다른 3개 선거구에는 현역 교육위원을 비롯한 복수의 후보들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2학기 전면 등교 수업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 학생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달 20일부터 25일까지 학부모 만여 명과 학생 7천여 명, 교원 1,1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학부모의 87%, 교원의 61.5%가 2학기 전면 등교에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학생은 긍정적 의견 40.7%와 부정적 의견 37.5%로 비슷했습니다. 전면 등교 이후 가장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학부모와 교원은 학습 결손 보완을 가장 많이 꼽았지만 학생은 학생활동 활성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객선 운임이 1,000원이라면 믿겨지시나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을 보유한 전남에서는 다음 달부터 섬 주민들을 대상으로 가까운 여객선 항로는 단일 요금인 1,000원만 받습니다. 섬 주민들의 부담을 크게 줄여줄 이 1,000원 여객선 시대, 목포 MBC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완도, 여서도, 장도 등 먼 거리 섬들로 향할 수 있는 완도항 여객터미널. 일반인과 도서민의 여객선 요금이 다르게 표기돼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는 섬 주민의 경우 가장 비싼 요금은 여서도행 4,900원. 하지만 실제로는 1,000원만 냅니다. 올해부터 완도군이 자체 사업으로 부속도서 주민들에게 1,000원 요금제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엄청 도움되죠. 말도 못하게. 아이고, 그 말이 두 말하면 빤 맞지. 운항 거리에 관계없이 모든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완도군 여객선 1,000원 요금제. 읍면 소재지가 있는 도서를 제외한 8개 읍면의 25개 부속도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이렇게 야간데 우리 군비로 해서 1,000원 요금제를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도서민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완도군과 신안군에서 일부 운영되고 있는 여객선 1,000원 요금제가 전남 전역으로 확대됩니다. 전라남도는 1,320개 전체 운항 구간 가운데 운임이 8,340원 미만인 932개 생활 구간의 요금을 1,0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섬 주민은 1,000원만 내고 초과하는 운임은 연간 지방비 23억 원을 투입해 지원합니다. 그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도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 구간에 대하여 그동안 50% 지원하던 것을 1,000원 단일 요금제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섬주민 여객선 1,000원 요금제는 전산 발권 시스템 정비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 전라남도는 1,000원 요금제에서 제외된 거리가 먼 380여 개 나머지 구간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점차 1,000원 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비싼 목포 가거도 구간의 경우 섬 주민과 일반인의 요금이 5만 원 이상 차이 나는 만큼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객 할인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자금난을 이유로 100여 세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던 임대업자가 2년 반 만에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법원은 업체 대표에게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나오기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임대업체의 횡령 의혹을 추적한 세입자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원조 MBC 김진아 기자입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임대업체 대표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회사 돈 30억 4천여만 원을 차명계좌 등으로 지급받아 사용한 횡령과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이후긴 하지만 세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한 점, 세입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일부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지만 이처럼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드뭅니다. 이 같은 법적 심판이 가능했던 건 세입자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은 가구가 수백 세대에 달하지만 개인 간 거래라는 이유로 원주시의 도움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계열사 간 수상한 자금 흐름을 직접 찾아내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동시에 채권자 파산이라는 절차를 밟아 업체를 압박했습니다. 돈이 어디로 누군가 횡령을 하거나 배임을 했기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해서 단체로 똘똘 뭉쳐서 법적으로 처벌받게끔 그렇게 법적 조치를 한 게 결과적으로 소송에 참여한 세입자 120여 세대는 대표 구속 이후 업체가 뒤늦게 합의에 나서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값에 집을 사거나 일부는 전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또한 개인 간 채무 소송이 아닌 형사 소송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지자체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이제 결국은 저희가 한마음이 되어서 같이 진행했던 게 되게 큰 요소로 작용을 해서 아파트 2,000세대로 수백억의 시세 차익을 보고도 돌려줄 돈이 없다던 임대업자는 세입자들에게 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안정적인 군납 물량 확보를 위해 한라봉 매취 사업이 추진됩니다. 농협 제주지역본부는 조합원이 생산한 한라봉을 구매해 군에 납품하는 매취 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하고 중문농협과 조천농협을 대표 농협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해산 한라봉 군납 물량으로 600톤을 계약했지만 시장 가격이 상승하면서 87%인 519톤만 납품했기 때문입니다. 올해산 한라봉 군납 가격은 지난해보다 3% 떨어진 킬로그램당 4,936원으로 결정됐는데 납품 물량은 오는 9월쯤 확정됩니다. 월요일 아침 제주는 장맛비가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와 추자도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시간당 10에서 20mm가량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장마전선에 동반된 이 비구름대는 남해상에 걸쳐 있는데요. 이 장마전선이 점차 북상하면서 오늘 오후에는 충청 이남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제주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의 영향으로 오늘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까지 한라산 남쪽을 중심으로 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 산지와 남부, 추자도에는 최고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북부와 서부, 동부 지역에서는 5에서 20mm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하늘에 먹구름이 가득하겠는데요. 중상한 이상 지역에는 낮은 구름이 끼면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고요. 또 바람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산을 넘으면서 더 덥고 습해지겠는데요. 이 시각 북부 지역에서는 28도를 보이면서 가장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북부 지역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28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흐리겠고요. 덥고 습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부터 높아지겠는데요. 전해상에서 물결이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제주는 모레까지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겠고요. 주 후반에는 다시 장맛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노인을 위한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확충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에 고령자만 입주 가능한 임대주택 100호와 노인복지관을 조성하고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시 아라동 주공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주택 24호와 경로당, 다목적실 등을 추가로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제주시 건입동에 다음 달 말 개관을 목표로 교육실과 상담실, 휴게실 등을 갖춘 노인복지관 분관 마무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제주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특별 출연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을 재원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증할 계획입니다. 제주은행은 지난 2003년 제주신용보증재단 출범 이후 18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철새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유입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금류 사육 농가의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서귀포시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와 합동으로 방역실과 CCTV 등 법정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소독 설비 등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확인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제주 120 만덕 콜센터의 문의 가운데 행정 관련이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만덕 콜센터에 접수된 상담은 50여만 건으로 이 가운데 세금이나 정책을 문의하는 행정 관련이 47%로 가장 많았고 교통과 도시건설, 환경보전 관련 순이었습니다. 만덕 콜센터의 상담 건수는 2011년 18만 6천여 건에서 지난해 50만 7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청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9일까지 제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살에서 34살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대처 능력과 대인관계 향상을 위한 청년 시림 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기로 하고 한 달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사전 검사 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